오늘은 자고 가라. 밥상 치우기도 전 어머님의 그 말이 공기 중에 묵직하게 떨어졌다. 순간 젓가락 부딪히던 소리도 멎은 듯했다. 모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지만 나만 숨이 막혔다. 웃음 속에서 들리지 않는 소음이 귓가를 꽉 채웠다. 명절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반가운 인사, 정성껏 차린 음식,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겉으로 보면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늘 긴장했다. 이번에도 그 말이 나올까? 이번에도 나는 대답을 못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자고 가라는 말이 친절한 배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겐 그 말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처럼 다가왔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은 압박. 남편은 옆에서 애매하게 웃었다. 어머니 말을 따라 웃는지 나를 눈치 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웃음 하나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왜 항상 나 혼자 대답해야 하지? 왜 그 순간 그는 나보다 조용해지는 걸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유가 맴돌고 있었다. 내일 출근 준비, 집에 두고 온 아이, 나만의 공간에서 쉬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 모든 건 한순간에 핑계로 전락할까 두려웠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요, 못 자고 갑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질 게 분명했다. 그래, 하루쯤 자고 가면 좋지. 큰형님이 맞장구를 쳤다. 웃음이 이어지고 분위기는 당연하다는 듯 흘러갔다. 그 속에서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다들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왜 나만 이 자리가 무겁게 느껴질까?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식탁 위 반찬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물컵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힘들면 여기서 쉬고 가는 게 낫지 않니? 어머니는 웃으며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이번엔 주변 시선이 나를 향했다. 짧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미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많은 말이 소용돌이쳤다. 쉬고 가라 정말 쉬는 걸까? 아니면 눈치 보며 더 지쳐야 하는 걸까? 명절 밥상 위의 웃음은 내게 축제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단어, 그 짧은 한마디가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식탁 위의 음식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내 입맛은 사라졌다.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한 방 안에서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대답하지 못한 침묵이 오히려 큰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다. 이번 명절은 다르다. 이번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조차 시어머니의 미소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명절 저녁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명절 풍경. 하지만 내 안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오늘은 자고 가라. 그 말은 식탁 위를 떠다니는 향긋한 음식 냄새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짓눌렀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웃고 있는데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갇힌 듯했다. 큰형님은 이미 옆방에 이불을 펴두자고 했다. 작은형님 부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안 된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그게 미덕인 것처럼. 남편은 그저 애매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더 잔인했다. 왜 당신은 나 대신 말해주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는 거야? 대답해야 할 순간이 오면 언제나 나 혼자였다. 며느리 힘들지. 그래도 하루쯤은 자고 가야 정이 있지. 어머니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마치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거절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요동쳤다. 내일 아침 출근 준비는 어떻게 하지? 집에 두고 온 아이는 좁은 방에서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이유를 꺼내는 순간 나는 예민한 며느리가 될 게 뻔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가 된 듯했다. 내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괜찮다고 웃어넘겨라. 명절에 다들 하는 거다. 아니, 내 마음은 무시당하고 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다. 하지만 목소리는 겉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떨렸고 물잔이 살짝 흔들렸다. 작은 흔들림이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너는 어때?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순간 방 안에 시선이 모였다. 숨이 막혔다.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해져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가볍게 말을 던졌다. 엄마, 피곤하면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투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무책임함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래도 하루쯤은 자고 가야지. 집에 가는 길 위험하기도 하고.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나에겐 더 큰 압박으로 남았다. 대놓고 거절할 수도, 확실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 그 모호한 중간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웃음과 대화로 가득한 방 안에서 나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밥상 위 반찬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한 숟가락도 삼킬 수 없었다. 속은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목구멍은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방바닥의 냉기까지 모두 나를 옥죄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말이 다시 울렸다. 오늘은 자고 가라. 나는 뒤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다들 당연한 일을 나는 감옥처럼 느끼는 걸까? 밤은 깊어갔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방 안에 깔린 이불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겉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명절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고립된 채 누워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을 왜 나만 감옥처럼 느낄까? 머리맡에 둔 핸드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 출근 준비는커녕 오늘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오늘은 자고 가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 거절하면 예민한 며느리가 되는 길, 받아들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옆에 누운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더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왜 당신은 항상 침묵하는 걸까? 왜 나 대신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 낮에 잠깐 했던 그 한마디조차 힘이 없었고 결국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다. 손끝은 저려왔고 머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불에 타듯 깨어 있었다. 아침이 오면 어머니는 또 웃으며 물을 것이다. 잘 잤니? 다음 명절에도 자고 가야지.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 목소리가 이 집의 공기를 깨뜨릴까 두려웠다. 명절의 웃음은 나에게 축제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 시험대 위에서 나는 늘 같은 문제를 받았다. 그리고 늘 같은 답을 강요받았다. 예스, 예스, 예스. 단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될 터였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흘러내리기 전에 손등으로 닦았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삼켰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인가?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인가? 그 질문이 밤새도록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겨울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멍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했다. 부엌에서는 벌써 음식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칼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불을 덮은 채 꼼짝하지 못했다. 지금 일어나면 또다시 같은 질문이 시작되겠지.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잘 잤니? 피곤하면 더 쉬어도 된다. 겉으로는 따뜻한 말투였지만 나는 이미 그 안에 숨은 뜻을 읽어냈다. 오늘은 자고 가라. 그리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옆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그는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왜 당신은 이렇게 편할까?
왜 당신은 이 집에서 나처럼 긴장하지 않는 걸까?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더는 못 참을지도 몰라.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다시 웃으며 말을 꺼냈다. 며느리야, 오늘도 자고 가라. 다들 그러는데 너희만 일찍 가면 서운하지 않겠니? 순간 젓가락 소리가 멎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나를 압박했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주변의 시선이 나를 향하자 숨이 막혔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또다시 웃으며 얼버무렸다. 엄마, 오늘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나 목소리는 약했고 어머니의 말에 쉽게 덮였다. 피곤하니까 더 자고 가는 게 낫지. 내 말이 틀리냐?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삼키려던 눈물이 목구멍에 걸렸다. 이건 배려가 아니야. 강요야. 내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만 울부짖었다. 그래, 오늘은 자고 가자. 남편이 무심하게 마무리하듯 내뱉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더 무너뜨렸다. 왜 내 대답은 항상 내 입으로 대신 정해지는 거야? 식탁 위의 음식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내 입맛은 사라졌다. 숟가락은 들었지만 한 입도 넘길 수 없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속에서 나는 더 깊이 고립됐다. 그날 밤, 방 안에 누웠을 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삼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 안의 침묵은 이미 균열이 나 있었고 작은 흔들림에도 곧 깨져버릴 듯했다. 다음번 명절, 나는 과연 또다시 대답하지 못한 채 침묵할까? 아니면 명절 마지막 날, 아침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전 부치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달리며 떠들었지만 내 귀에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잡음처럼만 들렸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 집의 소리와 웃음 속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사람처럼 전날 밤 흐르던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더는 침묵하지 말자.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자 그 다짐은 쉽게 무너졌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쉬었다가 가라. 너도 피곤하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은 또다시 조여왔다. 목구멍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상황.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 안에서 갈림길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였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넘길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또 무너진다. 아니면 단호하게 말할까? 오늘은 집에 가겠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겠지. 나는 예민한 며느리가 될 테고 분위기는 싸늘해질 것이다. 양쪽 길 모두 무겁게 다가왔다. 한쪽은 나를 지치게 하고 다른 한쪽은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대답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것도 이미 나를 더 옥죄었다. 남편은 또다시 중재자처럼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내일 아침 일찍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결정하지 마. 이건 내 문제야. 라는 외침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숨이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흔들렸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 그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선택은 아직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다음 명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저녁 무렵 우리는 결국 시댁에 남았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고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담소를 나눴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내 침묵은 여전히 무겁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한 번쯤은 내 목소리를 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만큼은 내 안에서 깊게 울려 퍼졌다. 명절,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하루가 끝났다. 그러나 내 안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